안녕하세요. 리오입니다. 이번 영상은 티빙과 웨이브를 통해 볼 수 있는 영화 9명의 번역가의 솔직한 후기와 스토리, 결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는 영상입니다. 재밌게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화 9명의 번역가는 국내 기준 2022년 개봉한 스릴러, 미스터리 장르의 작품입니다. 런타임은 105분, 등급은 15세 이상 관람가입니다. 프랑스 작품으로 인기 소설을 번역하기 위해 모인 번역가와 출판사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상황을 그려낸 작품입니다. 에릭은 유명 출판사의 사장입니다. 인기 소설 디덜러스를 독점 번역 출판하며 엄청난 이득을 얻어내고 있습니다. 에릭의 회사는 이번에 디덜러스의 완결편까지 계약에 성공하면서 더 큰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을 맞이했고, 그로 인해 에릭은 물론 회사 관계자들 모두 들떠있는 상황입니다. 에릭은 내용의 유출 없이 완벽하게 전 세계 동시 출간을 만들어내기 위해 번역가들을 벙커에 감금시키고 전자장비를 쓸 수 없게 하며 하루에 20페이지씩만 줘서 번역을 시키고자 합니다. 번역가들은 이러한 비인간적인 처사에 반발하기도 하지만 에릭의 완고함과 각자가 가진 경제적인 상황이나 각자가 이 번역에 참여하게 된 이유를 바탕으로 이 상황을 감수하기로 합니다. 그렇게 에릭의 계획대로 순조롭게 번역이 진행되는 듯한 상황에서 에릭은 갑자기 협박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그 협박 메시지는 자신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처음 10페이지를 공개하고 그 이후에 100페이지 내용을 공개하겠다는 것입니다. 에릭은 소설의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은 자신과 그 누구도 정체를 모르는 가명의 원작자 오스카르, 그리고 번역가들 뿐이기 때문에 에릭은 번역가들 중 자신을 노리는 협박범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번역가들을 압박,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에릭은 내부에 범인이 있다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것은 에릭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생각입니다. 소설 디덜러스의 완결편의 내용을 아는 사람은 원고를 쓴 작가 오스카르와 그 원고를 받아서 읽어본 자신, 그리고 그 원고를 받아 번역을 시작한 번역가들 뿐입니다. 소설가 오스카르의 본체는 에릭의 과거 스승인 조르주였고 그 사실은 에릭 본인만 알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조르주가 더 이상 에릭과 일하지 않는다고 하자 분노한 에릭은 조르주를 살해하고 화재를 일으켜 자신의 범행을 덮었습니다. 그 결과 소설의 내용을 아는 사람은 자신과 번역가들 뿐인 상황이기 때문에 에릭의 의심은 당연히 번역가들에게 향했습니다. 그리고 번역가들은 이곳에서 디덜러스를 처음 접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곳에서 자신에게 협박 메시지를 보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확신에는 하나의 큰 오류가 있었습니다. 바로 디덜러스의 작가 오스카르의 진짜 정체가 조르주가 아닌 다른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디덜러스의 내용을 아는 에릭이 모르는 새로운 인물이 있었고 그 인물의 개입에 따라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서 일이 진행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오류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내부에서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부에서는 작품만 외부로 내보내면 될 뿐 협박은 외부에서 진행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에릭이 해커라고 부르는 협박범의 정체는 내부에 있던 번역가이자 진짜 오스카르인 알렉스였습니다. 알렉스는 에릭이 자신이 쓴 소설을 작품으로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돈벌이를 위한 도구로만 생각하는 것에 분노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에릭이 인간인 번역가들에게 비인간적인 대우를 하며 돈벌이에만 몰두하는 것을 보고 더욱 분노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자신의 은인이자 자신 대신 표면으로 나서준 조르주의 죽음을 알게 되고 그 죽음에 에릭이 연관되어 있음을 느끼면서 알렉스는 쌓인 분노를 풀어내며 복수까지 하기로 합니다. 알렉스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번역팀에 들어간 뒤 섭외될 번역가들에게 미리 접촉해서 다양한 명분과 말솜씨를 바탕으로 에릭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는 협력자를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9명의 번역가 중 알렉스를 포함한 5명이 상황을 주도하게 됩니다. 알렉스는 모두가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연출하고 에릭이 의심만 가질 뿐 명확한 증거가 없어서 폭력적이고 성질적으로 나오길 바라며 그런 모습으로 인해 상황이 종료되었을 때 에릭이 수감되는 상황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알렉스의 예상보다 에릭의 폭력성은 더 컸고 그로 인해 예상하지 못했던 희생이 만들어지고 맙니다. 그 희생으로 인해 에릭은 빠져나올 수 없이 구속되며
알렉스의 계획 진행은 더 수월해지게 됩니다. 알렉스는 에릭의 완벽한 몰락과 에릭이 조르주를 죽였음을 인정하게 만들고자 합니다. 그걸 위해서 알렉스는 자신이 설계한 범행의 일부를 거짓을 섞어서 알려줍니다. 에릭은 그 이야기를 듣고 자신이 당한 상황이 알렉스의 계획과 그 계획의 시작점에 있는 절도를 통해 만들어진 것임을 느끼게 됩니다. 에릭은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담당 경찰, 검사에게 알렉스가 한 이야기를 전달하고 추가 협의를 통해 알렉스가 설계하고 실행한 범죄에 대한 대화를 다시 유도해 실시간으로 전달, 수사를 하게 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여기까지도 알렉스의 설계 범위 안에 있었고 알렉스는 에릭이 가지고 있던 마이크를 잠시 무력화하며 자신이 진짜 오스카르이며 그로 인해 자신이 에릭의 기대와 달리 범죄 없이 모든 작전을 실행할 수 있었음을 밝히게 됩니다. 알렉스의 말을 믿을 수 없는 에릭은 알렉스의 말을 반박하려다가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범죄를 자백하게 되고 알렉스가 쳐놓은 또 다른 덫까지 걸리며 평생을 감옥에서 썩어야 하는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결과적으로 알렉스가 바랬던 복수와 분노의 해결은 만들어졌지만 그 과정에서 희생이 만들어지면서 알렉스 역시 불편하고 미안한 마음을 평생 가져야만 하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영화 9명의 번역가를 나름대로 평점해보자면 100점 만점에 70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소재 자체는 색다르고 인상적이었지만 대화의 많은 부분들이 시청자는 알 수 없는 소설 디덜러스와 관련이 있어서 몰입도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긴장감 유지나 호기심 유발은 좋은 편이지만 결과적으로 짜맞춰진 느낌이 드는 작품이기도 하고 카타르나의 희생에 대한 별다른 의미를 찾기도 어려워서 엔딩에 대한 의문이 남기도 하는 작품입니다. 하지만 색다른 소재를 활용해서 장르의 기본적인 재미를 잘 이끌어갔다는 점은 이 작품의 장점 혹은 매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릴러, 미스터리 장르를 좋아한다면 무난하게 보기 괜찮은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한 장르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추천하기 어려울 수 있는 작품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